그러면 미리 보는 기출문제 10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제가 기출과정이 5월달에 있습니다. 기출과정이 5월달에 있는데 5월달 가서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이제 문제가 잘 안 풀려요. 큰일 났어요. 뭐 그런 분들이 계셔요. 진짜 큰일이긴 해요. 공부를 했는데 아니 5월달까지 11, 12, 1, 2, 3, 4 이렇게 6개월 동안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5월달에 기출과정 들어가니까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는 정말 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기출문제집은 뭐 사실은 최근 한 10개년 정도 기출문제가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최근 10개년 기출문제보다는 조금 더 좋은 기출문제가 최근 5개년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보는 기출문제라고 해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매주 10문제씩 원래 11월달, 12월달에는요.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원래는. 지금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데가 없어. 근데 저는 세계 최초로 시작하자마자 우리 오늘 저 처음 봤잖아, 그죠? 우리 아직 뭐 이래서 어색하고 막 그런데 세계 최초로 11월달, 12월달에 10문제씩 그러니까 총 6번이니까 11월달, 12월달 과정이 총 60문제를 갖다가 한번 풀어보려고요. 근데 풀 때 유의할 점은요. 제가 요 강좌를 갖다가 제일 마지막 시간에 강좌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답을 체크하지 마. 답을 체크하지 말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떠한 힌트도 여기다 주지 말라는 거야. 그럼 뭐를 유지? 원본 유지. 원본 유지하고 답도 체크하지 말고 답은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답을 드린 거거든요. 이거 갖다가 집에 가서 혼자 스스로 힘으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오늘 제 해설을 듣고. 그래서 혹시 이걸 갖다가 나중에 해설 들을 때는 분명히 알았는데 집에 가서 풀려고 하니까 안 풀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강의를 갖다 오늘 4강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강좌에 제가 이걸 붙여드릴 거야. 그래서 10분짜리, 8분짜리 이 해설 강의만 딱 들으시면 되게끔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원본을 갖다가 유지해도 풀 수 있겠지. 대신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렇게 문제풀이 해가시면요.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나중에 저한테 정말 고마우실 겁니다. 아까도 그 합격자 3명 왔더라고요. 고맙다고 막. 아휴, 지금 고맙다고 와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합격했다고 막 고맙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고마우실 겁니다. 원래는 이때는 OX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OX가 좋긴 한데 바로 문제를 풀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잘 듣고 지금부터 문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11월 달에 아직 시험은 내년인데 11월 달에 문제풀이 60문제 시작할 거고요. 오늘은 그중에서 10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1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경제적 개념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기술적 개념이라는 말이 나와요. 경제적 개념은 5개거든요. 5개밖에 없어요. 기술적 개념은 4개고요. 경제적 개념 5개는요. 3번에 있는 3번 생소상? 3번 생소상?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개념은요. 공자는 위환자인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면요. 요 자본, 소비재, 생산요소, 자산, 기역, 니은, 리을, 비읍. 기역, 니은, 리을, 비읍은 경제적 개념이 맞고 공자, 위환자. 여기 지금 보니까 공자, 위, 환경은 안 나왔는데 어쨌든 디귿, 미음, 시읒 요 3개는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답은 2번이고요. 단수 남기로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협의광의는 법. 3본 생소상? 요거는 경제적. 공자 위환장가? 요거는 이제 기술적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기억, 니은, 디귿 찾아가지고 답 2번 체크하실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본 유지하고 계신 거 맞죠? 예. 막 썼어 여기다가? 쓰면 안 돼. 이거는 원본 유지하라니까. 2번.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27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 좀 드리면 대답 한번 해볼래요? 혹시나 싶어서 묻는 건데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요. 복합 부동산 구분할 줄 아세요? 한번 해봐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요? 그거 나오면 돼요. 예. 길어. 예, 맞아요. 예. 복합 부동산은요? 토지 건물 2개 결합되면 돼요. 맞아요? 그럼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보는 것은 복합 부동산이고요. 법경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민법상 부동산과 같은 말이 뭘까요? 협의의 부동산이에요. 협의의 부동산에는 뭐가 있어요? 토지하고 그 정체물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오케이. 기술적 개념. 기술적 개념은 공자 위환장가? 공자 위환장가?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 자연은 공자는 맞았는데 이 생산 요소와 자산이 여기 뜨면 안 돼요. 그 3본 생소상? 3본 생소상은요. 기술적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 개념이거든. 답은 몇 번? 3번. 준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뭐나 뭐로 공시해야 돼요? 등기 등록으로 공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됩니다. 대답하시죠? 예, 여러분들
저기 저당권 돼요? 예, 여러분들 감정평가 돼요? 예, 여러분들 중개대상물에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 대답하세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기계 예, 공장재단 광업재단 재단 어권 임목은 기타. 그래서 우리가 복합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을 공부한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이고요. 그다음 3번 문제로 갑니다. 3번 문제. 토지 이용 목적과 활동에 따라서 토지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옳은 것 찾으러 가야 돼요. 자, 잘 봐요. 건부지 중. 일단 건물 밑에 있나 봐. 건부지 중에서. 건물 제외하고 나무 부분. 그러니까 비워놓은 것 같아. 이거 아마도 이 건폐율 때문인 것 같은데,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은 토지는 부지가 아니라 공지죠, 공지. 두 번째. 등록 단위. 지번이란 말을 줬으면 정확히 맞출 수 있는데, 등록 단위. 지번을 빼버렸어.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단위가 뭐였죠? 필지. 대지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나왔네요. 원래는 전답이었대. 근데 집안이 절토돼서 무너져 내버렸대. 그래서 이제는 하천으로 변해버렸대. 이런 땅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포락지. 4번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이거는 그러면 3번, 4번이 답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러니까 3번이 뭐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 3번이 포락지고 4번이 뭐예요? 빈지가 되는 거지. 답이 바뀌었죠? 예, 계속 갑니다. 소지는 대지 등으로, 여기서 말하는 대지는 택지를 얘기하는 거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부동산학개론에서는 택지라고 하는 것을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하고, 이 대지는 아까 자루대지랑은 달라. 어쨌든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택지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가 소지 맞습니까? 옳은 거 찾으라고 했나요?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답은 5번. 오케이. 작년에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작년에 31회 때 나왔던 문제. 토지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 하나의, 이건 제대로 했네. 지번 붙여서 등록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필지. 틀리면 큰일 나요, 진짜. 그 다음에 택지농지 임지. 내에서. 택지농지 임지. 내에서는 가로거든, 가로. 이건 뭐야? 이행지. 말도 안 되고. 나지.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나요? 예. 공법상 제약과 사법상 제약이 둘 다 없나요? 요거 없애야 돼. 요거 없애야 돼. 사법상의 제약이 없는 건 맞는데 공법상 제약은 받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둘 다 없는 것은 아니다. 공법상 제약은 맞는 땅 없다 그래야 됩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가 뭐죠? 소지죠, 소지. 그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가 무슨 지지? 포락지. 오케이. 답은 몇 번? 5번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토지 용어였고요. 5번. 자, 여러분들 제가 물으면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물으면 5계층 아파트 초가 연립 330. 한 번 더 할게요. 330 초가 5계층.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뭐만 보면 돼요. 330. 330은 우리 이쁜 다중이 어디 있어요? 2번에 있죠.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찾으면 돼요. 서비스 문제. 예. 참석자 전원에게 드리는 선물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데 구경 가면 티슈 주잖아요, 그죠? 티슈 같은 문제예요. 이거 뭐 양문형 냉장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티슈 같은 거 참석자 전원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6번. 이것도 작년에 나왔던 건데 한번 풀어볼게요. 올해 나왔던 거. 부동산 표준 산업 분류상. 이게 낫네, 이게. 자, 보세요. 관련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 자, 그럼 관련 서비스 말고 하나 더 있거든요. 뭐 있냐면, 임대 공급업이 있어요. 뭐요? 임대 공급업. 임대 공급업은 임계공이 있어요. 뭐요? 임대하고 개발 공급업이 있어요. 맞아요? 임대업 3개, 주거, 비주거, 기타. 개발 공급업 3개, 주거, 비주거, 기타 있어요. 관련 서비스업은요, 관련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관리업과 국자감 아니죠. 중자감 맞습니다. 관리는요, 주거, 비주거 이렇게밖에 없고요.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업이 있습니다. 요거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요거 얘기해라. 그래서 보니까 관리는 2개 있거든요. 주거용 관리 있고 비주거용 관리 있고. 이 관련 서비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다음에 중자감이니까 뭐요? 중개대리, 그다음에 뭐 투자자문 있잖아. 그리고 여기 빠져 있는 게 지금 감정평가업이 빠져 있어요. 감정평가업. 근데 지금 뭐가 들어왔냐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돼 있어요. 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관련 서비스업에 들어갑니까? 임대 공급업에 들어갑니까? 임대 공급업에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는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업을 분류할 때 처음에 분류하는 게 임대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고 임대 공급업은 임개공, 임대와 개발 공급, 관련 서비스업은 관련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관리업과 국자가 아니죠. 중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계속합니다. 7번. 참석자 전원에게 드리는 선물. 티슈 같은 거예요. 티슈 같은 거.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관련되는 설명 중 모두 관련이 있는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제가 문제 풀다가 이런 얘기 하라고 그랬죠. 장기, 장내, 예측이 뜨면 문제 풀다 중단하라 그랬죠. 장기, 장내, 예측이라는 말이 뜨면 문제 풀다 중단하라 그랬죠. 무슨 성? 영속성. 답은 몇 번? 3번. 참고로 관리도 영속성입니다. 8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거 집약화 해야 되고요. 공급 조절 곤란하게 하고요. 갖고 싶어져요. 갖고 싶어져요. 이거 무슨 성? 이 부증성이에요. 부증성. 답은 2번입니다. 2번. 9번 문제. 이거는 이제 올해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토지의 자연 특성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완전이다. 불완전이다. 불완전. 기억 오케이. 기억이 오케이이기 때문에 얘는 답이 아니에요. 니은 부증성 때문에 토지를 이용할 때는 집약하는 거 맞아요. 얘도 오케이. 임장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슨 성이죠? 부동성. 얘도 오케이. 그러면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기 때문에 3번 아니면 5번인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감가상각이 필요한 거예요. 감가상각이 배제되는 거예요. 배제.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되면 소모도 안 되고 재생산 이론도 안 되고 감가상각도 안 되는 게 영속성이에요. 감가상각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감가할 필요 없다니까. 감가상각이 안 되는 것이 영속성이니까. 그래서 얘는 리을이 빠져야 돼요. 리을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그런 문제. 오케이? 예. 마지막 10번 문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자, 토지시장에 지가 지대가 발생하고요. 최유효용을 해야 되는 이유 무슨 성? 부증성. 혹시 기억나세요? 안 나면 책 한 번 더 보세요. 그 다음 부동산 활동을 개별화시키는 건 무슨 성? 개별성. 맞고요. 조세 수입.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되는 건 무슨 성? 부동성. 혹시 기억나세요? 예. 미래가 뜨고 직접 하는 법이 있다며. 미래가 장래거든. 무슨 성? 영속성입니다. 혹시 마지막이니까 제가 실례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대답하세요. 혹시 실례가 안 되면 토지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공급이 나냐면 토지의 용도적 공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용도적 공급은 경제적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 용도적 공급은 늘릴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고요. 그럼 얘는 부증성 때문이 아니라 용도의 그렇지. 이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늘릴 수 있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을 늘릴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P를 토함해서 이걸 강조했던 거예요. 이 어디 P가 있을 텐데. 닦았네. 아까 내가 P를 토함해서 토지는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정말 감쪽 같거든요. 공급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물리적 공급은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10개가 25개 되는 게 경제적 공급이고 40개가 40개 되는 게 물리적 공급이다. 40개가 40개 된다는 말은 안 된단 말이고 10개가 25개 된다는 말은 40개 안에서 택지량은 10개, 15개, 20개, 25개에서 늘릴 수가 있다. 이것은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한번 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한 건 맞는데요. 이게 지금 본격적인 문제풀이반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렇게 수업할 수밖에 없어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한 번 더 복습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유명한 부동산 경제론 중에서 수요 공급 이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 죽었어. 심장 약한 사람들은 우황청심을 하나를 먹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